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격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한, 바꿔서 말하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많이 있어야 여러분 회사가, 저와 여러분의 회사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회사가 되고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회사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세스고디는 보랏빛 소가온다 이야기로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가이자 요즘은 멘토이자 또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오래되면 결국은 조직문화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이야기하면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방향을 가지만 결국 마케팅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조직이 안 따라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오는 것 같아요. 린치핀을 썼던 세스고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전략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최근에는 This is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화 이야기를 다시 쓰는데 리더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여 년간 마케팅의 최전선에서 현대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혁신한 세스고딘. 그런데 이제 그분이 린치핀,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인데 린치핀이란 단어는 요게 린치핀입니다. 톱니바퀴가 회전축에 고정되도록 꽂는 핀입니다. 이렇게 기업 공장이 돌아갈 때 엔진이 톱니바퀴를 돌리죠.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옆에 있던 더 큰 바퀴를 돌리죠. 옆에 있던 더 큰 바퀴를 돌리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엔진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몇 번의 톱니바퀴를 지나가면 거대한 풍차를 돌리는 것이 톱니바퀴의 원리고 인류의 3대 발명품이다. 문자, 불, 그리고 수레바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레바퀴 중에서 동력의 축을 전환하는 것이 톱니바퀴죠. 기어라고 그러죠. 기어라고 그러는데 이 톱니바퀴를 보면 다른 축과 연결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에 중앙에다 요걸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요게 비율이 다르잖아요. 큰 톱니바퀴는 24개고 작은 톱니바퀴는 12개인데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톱니바퀴 하나 더 끼우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앙에다 넣는 것을 핀이라고 부르죠. 그게 린치핀이 뭐냐? 연결핀입니다. 연결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비싼 시계 사시는 분들 보면 몇 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잖아요. 이게 전자식은 오히려 싸고 기계식이 비싸죠. 태엽을 감는 것이 아주 비싸죠. 이 태엽을 감는 게 뭐예요? 톱니바퀴 감는 건데 태엽 감는 게 린치핀입니다. 축을 감아주거든요. 그래서 축을 돌면서 이 복잡한 롤렉스 시계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축에서 린치핀이 있어야 시스템 전체가 돌아가요. 자, 이게 사람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붙잡는 조직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 즉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해요. 100명, 1000명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 1000명이 똑같이 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영역에서 대체가 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린치핀은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말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산업에서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에서 엔비디아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AI 산업에 있어서 오픈 AI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사라지면 그 산업 자체가 멈춰버려요. 요즘 사회에서도 린치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원전, 방산, 바이오의 핵심 린치핀을 장악하라. 기사도 나오는 겁니다. 매일경제 기사 작년 12월 11일자 린치핀이 다시 이야기 나오는 거고, 경영 컨설팅 분야의 유명 구루 세스고딘은 이 기자는 경영 컨설팅 분야라고 세스고딘을 이야기했네요. 2010년 저서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린치핀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가 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다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독립적 판단력, 중요합니다.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린치핀 전략은 더욱더 중요한 통찰을 준다. 린치핀의 핵심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이다. 린치핀이 곧 산업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사이트에서 공무원 중에 한 명이 블라인드에다 올린 글인데 내용이 뭐냐? 2024년 5월 30일 작년 봄 여름 정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길게 말할 거 없이 대한민국에서 2030 남자는 철저히 소모품이 맞는 듯요. 인식의 프레임은 잘못됐죠. 그냥 자기가 그 말 들은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취직하고 나서 내가 죄를 지어 징역을 다녀왔나 뭐 했나 정상적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군대 갔다 왔단 말이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이제 제일 땅바닥 동급이고 나보다 길게는 3살, 4살 어린 상대 이성은 벌써 대리님을 넘어서 과장님 취급받는데 고사하고 툭 하면 야, 너 누구누구 너 같은 거 아니라도 일할 놈 많아 나가,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체 가능한 일만 하고 있다면 이게 남자냐 여자냐 2030이냐 4050이냐 607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때요? 대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익명 사이트에서는 회사에서 소모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어떡하죠? 빨리빨리 커리어 쌓아서 이직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쏠쏠하게 나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가 소모품처럼 보고 있다라는 걸 느끼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나 여기서 뭐 존재감 없네. 이직해야지. 그럼 회사는 어때요? 더더욱 직원들을 똑같이 대하죠. 직원들을 린치핀으로 만들어주면 회사가 손해잖아요. 권력질하면 어떡합니까? 직원 한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린치핀으로 만들어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니 우리 회사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그렇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회사에게는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직원들은 어차피 퇴사할 거니까 너무 많이 그런 뭐 린치핀처럼 가지 말어. 그냥 대체 가능하게 하고 핵심 인재는 야 조카 데리고 와 조카. 야 아들 데리고 와. 야 아내 해. 안 떠나갈 사람으로 채워. 이런 일이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린치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스고디는 7가지의 방향성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직 구성원들만의 고유한 통로를 만든다.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마치 백악관 리셉셔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백악관에 있으면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또 오셨네요. 오늘 방문하기란 누구시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그냥 대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영업부의 일이든 리셉션 하는 일이든 CS 일이든 그 사람의 개인적 그 재능과 자질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고 개인이 가진 통찰력이 합쳐지면 고유한 창의성이 나오죠.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이 전문 지식, 책임 있는 위치, 그리고 너그러움이 요 3가지가 모아졌을 때에 해당되는 업무에서 고유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세 번째, 관리적인 영역이에요. 매우 복잡한 상황이나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린치핀이 가진 능력이라고 그래요. 린치핀은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고 조직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파악하고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냐 이 말입니다. 다음은 고객을 이끌어요.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고객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서요. 마치 고객 여정 지도죠. 고객 가치를 확인하고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이 사이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고객을 이렇게 응대했지만 올해는 또 다르게 응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런 조직 내에 있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감입니다. 직원들에게 영감을 줘요. 린치핀 인재는요, 자기 혼자만 뭔가를 깨닫고 성과를 냈다, 나 혼자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자꾸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꾸 질문을 던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는 일을 무작정 물어붙이기보다도 이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직 내에 있습니까? 여섯 번째,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영리한 결정 더하기 너그러운 헌신이 있어요. 자신의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지식만으로는 어렵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너그러운 헌신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린치핀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파워죠. 독특한 재능은 슈퍼파워로 이끌어지는데 그것은 타고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로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구성원들과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베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의 린치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 우리 회사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거, 직원들을 보면 조금 극단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두 종류의 직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냐,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 새롭게 하려고 그래. 루틴한 거 안 좋아해. 그러니까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계속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자꾸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래. 기존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은요, 대체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대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선 이 사람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야, 그 사람 좀 힘들대? 힘들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극단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린치핀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격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한, 바꿔서 말하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많이 있어야 여러분 회사가, 저와 여러분의 회사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회사가 되고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회사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세스고든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한 말씀만 얹혀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에 컨설턴트들이 입사를 하면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14가지를 안내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빼놓지 않고 저희 연구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마추어는 칭찬을 기대하고 프로는 조언을 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어디 가서 노래 부르십니까? 노래방 가서 나 기분 좋게 해주고 나 노래 잘 부르라고 모든 에코까지 넣어주고 옆에서 박수까지 쳐주고
탬버린까지 쳐주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노래 부르고 점수 잘 나왔다고 좋아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 잘 나오는 노래방까지 가죠. 그러니까 노래방 주인은 어때요? 웬만하면 점수 잘 나오도록 못 불러도 무조건 100점 때려주죠. 그런데 가서 노래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아마추어죠. 노래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죠. 괜찮죠. 노래 아마추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프로라고 한다면 조명 좋게 해주고 나 기분 좋게 해주는 노래방 가지를 않죠. 누구한테 갑니까? 선생님한테 가죠. 레슨 받으러 가죠. 어디로 가요? 녹음실로 갑니다. 어떤 에코도 없고 어떤 주변에 조명도 없으며 어떤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앞에는 오히려 누가 있습니까? 추상과 같은 얼굴 표정과 불호령하는 트레이너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딱 쳐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피아노를 안 쳐버리죠. 멈춥니다. 내가 절대음감을 유지하면서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임파서블 드림, 맨 오브 라만차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죠. 제가 그걸 레슨을 받았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한테 한번 불러줬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반주를 해줘도 찾아가기 어려운데 갑자기 반주를 멈추면서 이게 나의 하고 있으니까 띵 누르더라고요. 쳐졌어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저의 기분은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해요? 실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경영자들 앞에서 이 노래 부를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연습해 와라. 고마웠습니다. 밉긴 했지만 고마웠습니다. 왜요? 제가 프로로서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위함이죠.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듯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레슨실에 가서 정말 고객 앞에 서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겠다는 사람들로 여러분 회사의 구성원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면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돈 내면서 하면 됩니다. 노래방 가서 돈 내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 좋게 해주는 것이 프로입니다. 그것은 돈 받으면서 내가 노래 부르는 겁니다. 가수는요, 돈 받으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거면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어요. 이런 사람들로 조직을 채우지 마시고 조언을 구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조직을 채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원들이 롤 모델로 만들고 내가 저 사람처럼 정도 돼야지. 유재석도 주병진, 이경규, 최양락 이 개그계의 1세대 사람들 아닙니까? 한 2세대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병진에게서 배운 게 있었겠죠. 이경규에게 배운 것도 있고 최양락에게 배운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경규가 나를 봤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보면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내 경영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리드 헤이스팅스가 처음에 창업해서 망한 다음에 다시 창업하고 지금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에서 지금 넷플릭스를 창조한 리드 헤이스팅스, 제 마음속의 롤 모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리더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대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영을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경영 잘한다 칭찬받는 것보다는 야 이런 것은 좀 바꿔봐 이런 조언 듣는 거 감정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칭찬을 기대하고 일을 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죠. 조직에서는 린치핀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예술성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는 린치핀이 되시기 바랍니다.